전층 낚시를 하거나 준비를 하다 보면 어릴 때 소꿉놀이 하던 생각이 납니다. 요즘 젊은 층이야 그런 추억이 없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용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소꿉놀이 하는 잔재미가 있는 아기자기한 전층 낚시 용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층 낚시 용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낚시 가방입니다. 낚시 가방은 기존의 바닥 낚시 가방은 단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층 낚싯대는 길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나올 수 있는 낚싯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기존 가방보다 긴 가방,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 가운데 하나 정도는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수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한쪽에는 받침대라든가 뜰채, 낚싯대를 이렇게 수납해서 다니시고요. 그 한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찌 케이스라든가 바늘 케이스 이런 걸 같이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 원활하게 현장에 사용하시기가 좋고요. 자기가 정리하는 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낚시 가방은 이왕 선택하시는 거 장절에 가운데 칸막이가 하나 정도 되어 있는 이런 낚싯대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찌 케이스입니다. 이 찌 케이스 안에는 다양한 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층 낚시는 한 대 갖고 하니까 한 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죠. 현장 여건에 맞춰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찌들을 준비했다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찌 케이스가 꼭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요건 보조 찌통이거든요. 보조 찌통은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찌 케이스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바늘 수납집. 이건 두 가지 형태는 필히 갖춰야 됩니다. 물론 이 하나의 형태에도 다양한 바늘의 크기와 목줄의 길이를 달리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대변되는 건 뭐냐? 큰 고기와 많은 고기가 집어가 돼서 낚아낼 수 있는 큰 바늘에 좀 강한 목줄, 이런 채비집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것은 입질이 예민하거나 토종붕어, 관리형 낚시터에서 수입붕어를 상대로 할 때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작은 바늘과 약간은 가는 목줄, 그리고 목줄의 길이도 작죠. 이렇게 채비 수납함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다니시는 게 상당히 원활한 전층 낚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 누구라도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더듬거리지 않고 집어가 되어 있을 때 속전속결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수납함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쁘죠? 아기자기하고요. 그리고 낚싯대 길이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미터법으로 하면 이 9척짜리 낚싯대거든요. 9척짜리 낚싯대 2.7m 낚싯대입니다. 그래 낚시 통념상 이해하기 좋게 제가 척수 개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8척, 9척, 10척, 11, 12, 13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21척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 전층 낚시는 익숙해지고 나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원줄과 채비 구성을 해야 그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낚시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상황을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어딜 가겠다. 거기는 어떤 어종이 나오고 어떤 상태의 채비를 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세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아 두셨다가 길이에 맞춰서 채비 구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낚시하시는데 훨씬 번거롭지 않고 편하겠죠. 또 하나,
경기 낚시 선수들이 많이 이런 채비 구상을 합니다. 단시간에 바로 채비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채비를 보관할 수 있는 채비 보관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소품 보관함입니다. 찌 멈춘 고무라든가 편나볼라라든가 도래라든가 이렇게 구변해서 갖고 다니시면 바로 현장에서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더듬거리지 않고 후레쉬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채비 보관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빨간 케이스, 이건 원줄과 목줄 보관함입니다. 원줄, 목줄은 이렇게 달리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소품과 같이 넣고 다니다 보면 여기에 흠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줄이 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줄, 목줄을 이런 케이스에 보관해서 같이 보관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딸리 갖고 다니면 턱 끼고 번거로워서 하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상황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밤에 눈 감고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 유념해 주셨다가 이와 유사한 채비 수집함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붕어도 대상 어종도 먹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미끼를 가지고도 그걸 합리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미끼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떡밥 그릇에도 있습니다. 모든 떡밥은 용기에 보면 표준 사용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준 사용량대로 했는데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떡밥 그릇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낚시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떡밥 그릇 3개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대신에 2개는 넓이가 넓고 바닥이 평평한 이런 떡밥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과 떡밥을 혼합을 할 때 이런 용기가 있어야 기준대로 혼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사소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떡밥 용기 2개, 그리고 물바가지 하나, 이 3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기준에 두실 것, 넓고 바닥이 평평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이 앞에 또 재밌는 용구가 있죠. 계량컵입니다. 내가 낚시를 많이 해서 특정 미끼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물은 얼마 정도 넣으면 되고 어느 정도 적당량을 넣어서 어떻게 배합을 하면 된다. 하지만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계량컵이 꼭 필수적입니다. 이게 2개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개면 이게 하나가 되죠. 이게 50cc, 이게 25cc, 100cc입니다. 그래서 용기에 있는 그 기준대로 여기에 담아서 부신 다음에 떡밥을 배합을 하시면 원활한 가장 이상적인 떡밥 배합수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내 몸에 익숙해졌다. 그랬을 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상황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꼭 갖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낚은 전리품을 보관할 수 있는 망, 바로 살림망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낚아서 모두 살려줘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낚시는 낚아서 일정 부분 취하는 것도 낚시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이 낚은 고기 다 살려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은 가져가고 필요 없는 부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죽이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살림망이 필요한데 그 살림망, 이왕이면 일부라도 살려줄 것 같으면 그동안 사용했던 뻣뻣한 망보다는 이렇게 입구가 넓고 헝겊으로 되어 있는 망, 이런 망 사용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만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낚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준비하고 철수할 때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 과정도 재미가 됩니다. 준비할 때는 설레임이 있고요. 마무리를 할 때는 그날 내가 무엇이 부족했던가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면서 종목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발전의 계기로 삼아가신다면 더 좋은 낚시, 더 멋있는 낚시, 더 조과가 보장되는 낚시,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